여러분, 스타일 좋은 차를 타기 원하시나요? 오프로드 감성 자극하는 개성 넘치는 차도 타고 싶으시다고요? 강인한 스타일과 실용성까지 겸비한 북미 정통의 오프로드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에 막 상륙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제가 이제 차량을 딱 타고서 지금 주행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옆에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도와주실 관계자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코리아에서 지프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 정우선입니다. 네, 차장님이시죠? 네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요. 네. 차가. 생각보다 네. 정숙한 드라이빙을 뽐내고 있죠. 네, 지금 저속 구간이어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게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 운전하기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네. 뭔가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운전하기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운전했을 때는 픽업을 타고 있는 느낌은 별로 없으시죠? 그냥 없어요. SUV 네. 같은 느낌이시죠? 네, 이게 앞에 있는 이 디자인 자체는 기존에 있던 J사에 있는 가장 상위 트림 네. 버전을 그냥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아이콘 모델인 랭글러 모델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개성을 했고요. 네. 뒤만 이제 트럭 베드를 연결을 해서 픽업 트럭의 모양을 갖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차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운전할 때 시야가 높고 시야가 굉장히 높고 편해요. 네, 편하죠.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게 이 앞에 있는 유리와 제 뭔가 이게 각도가 좀 직각으로 이렇게 많이 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직선을 강조하고 직각을 서 있는 이런 어떤 그 J3만의 그런 특징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녹여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험로에 대한 부분, 뭐 바위라던가 계곡을 맞습니다. 건넌다던가 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그 계곡이나 바위를 건너는 거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차체가 좀 높고요. 그리고 도강이 가능한 이제 그 깊이가 있는데 네. 70cm 이상의 그 높이가 가능을 해서 웬만한 그런 개울이나 냇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강이 가능하고요. 네. 또 저희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웨이바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네네. 해서 그런 험로나 아니면은 뭐 바위를 주파할 때 네. 굉장히 유연하게 그 위험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깊이가 76cm까지를 강을 네. 건널 수 있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이 네. 조금 기존보다는 다 위쪽으로 세팅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은 3.6L 펜타스타 가솔린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하고 V6, 있고요. 네, 6기통이죠. 네, 지금 모델은 사실 랭글러는 2.0L에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된 네. 그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연료 효율성을 더 높인 그런 엔진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픽업 트럭은 3.6 엔진을 써서 조금 더 파워가 있는 네.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초도 물량 300대가 네. 모두 다 완판이 됐다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네. 워낙에 이제 정통 수입 픽업 트럭을 기다리셨던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가 지프 브랜드도 있지만 저희 FC 그룹 안에는 램, 자치 같은 원래 북미 시장에서 인기 많은 정통 픽업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회사에서 만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제품력은 일단은 믿고 가시는 것 같고, 네. 그런 기다리셨던 대기 고객들에 의해서 일단 초도 물량은 다 선점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차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오픈 에어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유일무이한 차고요. 무일무이하죠. 네. 그러면은 컨버터블이잖아요. 말 그렇죠. 한마디로. 예. 컨버터블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네. 지금 이거를 한번 이 뚜껑을 벗기고 네. 한번 달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직접 뚜껑 열었습니다. 네. 손쉽게 아무것도 없죠. 와, 지금 이렇게 손 올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와, 이거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그쵸. 밑공기 상쾌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와, 사실 이 뒤에 2열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네. 요 앞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딱딱딱 열어서 할 수 있어서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거 그냥 좌우에 있는 버튼을 제가 딱딱딱딱 열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뚜껑 열리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감성을 또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있을 때 네. 자녀분들 태우고 이렇게 너무 타면은 좋아하시죠. 네. 뭔가 놀이기구 탄 기분이고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그래서 같아요. 아이들이 저희 차를 되게 좋아해요. 상징적이기도 아, 하고 그렇구나. 디자인을 보면은 딱 저 차는 찌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좋아하고 약간 차라기보다는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짧게 좀 주행을 해가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내려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이 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조금 말씀을 더 이어가 보시죠. 디테일한 걸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와, 이 제이사에서 만든 픽업 트럭을 타고 이렇게 한번 주행을 마쳤는데요. 사장님, 네, 어떠셨나요? 저야 너무 좋았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픈에어 드라이빙 가능하다, 이 뚜껑을 열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특징이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한번 이 차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네. 둘러보면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앞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죠.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랭글러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도 보시면 저희 전신 모델 아까 설명드렸던 윌리스 MB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왔고요. 네. 저희의 상징인 이 세븐 슬롯 그릴 네. 요 7개의 그릴이 이게 7개 들어있죠? 맞습니다. 잘 네. 표현이 돼 있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표현이 된 디자인이었는데 상단부를 조금 굽어지게 표현을 네, 굴곡이 하면서 있네요. 네, 공기 저항력 같은 걸 좀 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LED 라이트를 써서 조금 더 시야가 확보가 되게끔 네. 그런 디자인을 좀 원래는 채택했습니다. 그냥 동그란 헤드램프만 있었는데 이 네, 동그란 할로겐 헤드램프 안에 헤드램프였는데 네, 지금은 LED가 다 또. 네, 맞습니다. LED가 그렇군요. 반영이 굉장히 돼 있고요. 현대적인 느낌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그대로인데 네, 네. 현대적인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네. 앞에서도 이 파워돔으로 된 이 디자인 때문에 조금 네. 더 강인하고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이 본닛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네, 네. 자, 이 색상도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네, 지금. 얘 네. 공식 명칭은 게이터라는 색상인데요. 게이터. 굉장히 뭐 약간 군용차 느낌도 조금 있고 아주 남성적인 컬러죠.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는 컬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도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차는 원색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원색, 그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아니면 이런 아예 남성적인 색상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모습도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네. 네, 우리 이쪽으로 한번 오셔서 네. 이동하셔서 옆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게 조금 딱 눈에 띄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능이 강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진입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이탈각 이런 것들을 최적의 수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휠하우스도 굉장히 크고 이제 사다리꼴에 그렇죠. 이런 디자인을 택해서 네. 그래서 이제 76cm까지 도강이 가능한 거고요. 네, 높이가 76cm까지도 네. 도강이 가능하고. 네, 저희 모델 중에서 이 트레일레이티드 배지가 있는 차가 아, 요 배지요? 네, 그 배지가 있으면 이제 오프로드를 최강의 오프로드를 이제 주파할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배지거든요. 아, 이 차 그래서- 인정받은 차네요? 네, 그렇죠. 와. 전 좀 약간 독특한 게 모든 이 J사 차량은 이런 식으로 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문짝 드러낼 수 있나요? 그렇죠. 아, 이것도 아까, 가능해요? 네, 보셨겠지만 네네. 이렇게 하드탑도 이제 쉽게 분리가 되고요. 네. 이 4개의 도어 다 전체가 다 탈거가 가능해서 나사만 이렇게 돌리면 금방 또 탈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파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리얼한 오프로드 차가 되는 거죠. 사실 안에 내부가 세차가 물 세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네. 다 도어를 탈거하고 물 세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그렇게 그렇군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이랑은 정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뒷부분 적재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자, 여기
버튼을 당기면요 열리네요. 네. 자, 근데 이것도 있어요. 다른 일반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확 열리는데 네. 지금 이 차는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네요. 제가 손을 다 맞습니다. 놨는데 네. 예, 이거는 소프트 커버인데 이거를 안쪽에서 네, 좀 앞으로 당겨서 조금 한번 당기시고, 접으면요. 네. 네. 빨간색 선이 나오고 네, 이거를 요걸 뒤로 당기시고, 당기고 한번 접고 네. 그다음에 계속 그대로 맙니다. 네. 김밥 말듯이 말아 올리면 네. 그러면 네, 마지막까지 여기 이제 와서 스트랩이 있거든요. 네, 스트랩을 감아서 마지막으로 결속을 시켜주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빼서 이제 네, 고정을 시켜주면 고정을 시켜주면 이 상태로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자, 벗겨놓고 나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가로 세로 거의 한 1.5m 폭 정도로 네.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이 네. 높이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6cm 정도 네. 네, 높이가 된다. 네. 그리고 최대 적정이 몇 킬로그램까지 실릴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여기 앞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네. 일단 기본적인 인증 수치로는 200kg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0kg. 실제로 이 차가 5인승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65kg 기준으로 했을 때 네. 5명이 타고 나서 그리고도 200kg 이상이 실린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혼자서만 운전을 하신다면 최대한 3, 400kg까지는 무난히 3,400kg까지도 무난히 실릴 수 네,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는 저희가 한번 실내 공간에서 아까 말씀을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잖아요. 네. 뒷부분에 있는 공간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자, 이 뒷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아랫부분입니다. 자, 시트를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면 이 밑에 부분에 수납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 올리면 이 안쪽에다가 개인적인 짐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오픈이 돼서 오픈 드라이빙 하다가도 이 안에 있는 수납 공간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열쇠로 잠궈 버리면 물건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도 없으시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안전성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네,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의자는요 이렇게 내려서 또 앞으로 이렇게 접어내면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자,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저희가 레저나 뭐 캠핑 이런 거를 많이 갈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로 뭐 여행 갔을 때, 뭐 아니면 차박을 갔을 때 이렇게 틀어놓고 음악도 즐기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 뒷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픽업 트럭은 이 유리창이 열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리를 열고 뒷부분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환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름 이 픽업 트럭을 만들 때 처음부터 좀 신경을 좀 쓴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이 차를 뒷좌석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성인 남성이 탔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거든요. 앞좌석은 지금 일반 사람이 탔을 때 맞는 그 사이즈로 조절이 되어 있고요. 했을 때 주먹 하나하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성인 5명이 타더라도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제2사의 픽업 트럭 말 그대로 기능과 성능, 디자인 이 모든 것을 다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픽업 트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현장에서 바통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픽업 트럭 시장은 지난해 7월에 비교했을 때 약 8%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픽업 트럭 시장은 두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두 업체까지 가세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픽업 트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옆에는 대림대학교의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산업부의 배성재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성재 기자, 앞서서 국내에 새롭게 들어온 그 픽업 트럭은 잘 봤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 가세를 할 경우에는 픽업 트럭 시장이 조금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시장의 상황은? 일단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의 강자는 쌍용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에 엑스턴 스포츠를 출시를 했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도 이 무쏘 스포츠를 출시를 했었던 업체죠. 그래서 거의 연간 3에서 4만 대 정도의 판매고를 올려왔다. 이렇게 시장성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작년 8월에 이제 이 시장성을 본 이 픽업 트럭의 강자인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시장이 좀 더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다시 이 SUV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지프가 이 글래디에이터를 출시를 하면서 이 3파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4,811대 이 픽업 트럭이 이만큼 판매가 됐었는데 2019년에는 거의 4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도 산타크루즈라는 가명으로 지금 이 픽업 트럭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픽업 트럭에 대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그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초도 물량 300대가 보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최근에 들어와서 픽업 시장, 우리가 일명 차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토 캠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들은 2년 전에 이미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가 되면 오토 캠핑 문화가 확산되는 게 선진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 또 나만의 안전한 어떤 숙식에 대한 부분들, 또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차박 문화가 활성화됐고, 여기에 걸맞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SUV라든지 픽업 시장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 차박에 딱 맞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가미가 되면서 3파전이 이루게 된다면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차박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계층과 틀리게 독특한 문화로 또 매니아들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글라디에이터의 런칭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치열한 시장으로 만드는 하나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또 어떤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북미의 차 이제 트럭 부문에서 네. 수상을 했고 그만큼 어떤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뭐 시중의 평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매니아층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로드의 감성을 좀 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프가 군용 차량에서 시작해가지고 워낙 오프로드는 좀 신뢰가 가는데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프로드를 타는 분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구매자층이 궁금해요. 일단 픽업 트럭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네. 같아요. 이 픽업 트럭은 미국의 거의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서로 이웃 간의 거리도 멀고 또 그 뭐 무엇을 사러 가려고 해도 거리가 먼 그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차를 갖고 가야 되고 또 짐을 많이 싣고 와야 네. 되는 이런 어떤 실용적인 측면도 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되게 미국적인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제 2018년에 FTA 개정을 할 때 한미 FTA 개정을 할 때 서로 이 조건을 주고받잖아요. 네. 근데 미국 측의 조건에 한국산 지프 트럭의 관세를 20년 연장해라 이런 조건을 담아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지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만큼 어떤 미국의 아이덴티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장거리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아니면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이런 실용적인 측면을 소비적으로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이 차를 찾게 되는 것 같고 네, 해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캠핑이 요즘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이런 픽업 트럭이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캠핑이나 그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용적인 측면, 이 어떤 캠핑도 즐길 수 있으면서 평상시엔 내가 일을 할 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거나 이런 점을 따지시는 분들도 이 픽업 트럭을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옵션이나 색이 다양해도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층이 좀 나눠지는 부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200~300만 원 차이가 나면 고민을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 가격대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또 일반 남성들이 아마 이런 차를 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보면은 옵션들이 좋은 옵션들이 많아요. 네. 일반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이 글라디에이터는 많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워낙 그 풀옵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마 랭귤러 루비콘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큰 트림 중에서도 고급 모델에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옵션을 더 집어넣은 것이 글라디에이터예요. 국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1000만 원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네.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매니아들이 많은 경우에는 글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이 어떤 향수병을 있다든지 또 이런 차종을 워낙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찍어놓고 하는 분들이 그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300대 예정으로 돼 있는데 완판이 이미 됐다 이렇게 네. 얘기 나올 정도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 포드 레인저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픽업 트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변하다고 볼 수 있어요. 포드 레인저 또 아까 그 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차 산타크루즈도 네. 산타크루즈는 승용차 개념을 굉장히 매끈하게 뽑은 거거든요. 네. 물론 컨셉트가 보게 되면 그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약간 변해서 나오니까 이제 각진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SUV도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모하비를 중심으로 해서 변형된 픽업 트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 포드 그 밖에 한 두세 가지 차종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픽업 트럭만 6, 7종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5만 대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치열하게 피튀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즐기면 됩니다. AS 좋고 확실하게 가격에 대한 경쟁이 높이고 이런 네. 부분들을 하면서 좀 태길에 대한 부분들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픽업 트럭 시장이 일종의 화물차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하고 가솔린차에 치중이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같은 친환경 쪽은 약간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정부의 전체적인 움직임, 세계적인 흐름에 비해서는 네. 약간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 규제되는 건 아니고 디젤차만 뭐 5등급으로 빨리 등급이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어렵지만은 이런 개념의 픽업 트럭 시장은 승용차 개념이라 화물차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라든지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점이 크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1가구 2차량, 1가구 3차량 중에서 세컨, 서드카 정도는 이런 차량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뭐 다 말씀하셨는데 큰 차들의 전성시대잖아요. 네. SUV가 세단보다 잘 팔리고 있는 요즘인데 이런 세그먼트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뭐 저도 시장 전망은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또 어떤 뭐 실용적인 측면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형의 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 이런 수요층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향후 시장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뭐 전기차 사실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라고 네, 픽업 트럭을 지금 뭐 내년인가요? 아마 출시를 준비 중인 정말요? 걸로 네. 아는데 또 테슬라가 나오면은 그 트렌드가 또 테슬라가 또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들도 또 따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픽업 트럭의 향후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픽업 트럭 하면 미국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연장을 할 정도로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국내가 유일하게 열어주는 FTA를 통해서 여는 국가였는데 그것마저도 20년 딜레이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만 해도 3,400만 대가 이룰 정도예요. 미국 메이커만 엄청나네요. 미국에만 열어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국내에도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1톤 픽업 트럭이 이미 전기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것들은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커지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국내 메이커들도 아마 좀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유리깨에다가 방탄이 다 깨지고 엉망인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52만 대를 신청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청한 분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 정도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전기차 픽업 트럭 시장도 머지않아서 시장이 커지면서 확산될 것인데 아마 국내 시장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밝은 전망을 예상하셨네요. 배성재 기자, 그 기존에 있었던 쉐보레 콜로라도랑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좀 외관이 승용차랑 비슷했어요. 그럼 그거랑 이 글래디에이터랑 둘 다 승용차로 분류되는지 화물차인지 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픽업 트럭은 일단 화물차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연간 자동차세에서 약간 이점이 있기도 한데 네. 1톤 미만 적재량, 그러니까 화물차는 이 적재량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데 1톤 미만은 굉장히 자동차세가 저렴합니다. 28,500원으로 나오고 상당히 싼 수준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어떤 실용성을 찾는 것 외에 이런 경제적인 면모도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이 차를 찾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가 7%, 전체 가격의 7% 내는 반면에 5%를 내고 개별 소비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0%의 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픽업 트럭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승재 기자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